여러분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셨나요?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와 잘 지내시나요? 저는 그러지 못한 엄마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답니다. 그럼 저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27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7년의 장기 연애를 하고 100년 가약을 맺었죠. 남자는 평생 그이 한 사람만 만나봤네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세 식구가 아주 행복한 가정에서 잘 살았죠. 남편은 크게 사업을 하고 있었고 재력도 있기 때문에 저에게 돈 걱정을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점은 진심으로 남편에게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저는 육아 살림에만 집중하며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일을 잘 해내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일이 몇 년 만에 생겼어요. 아들은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유치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집 앞 놀이터에서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집에서 책 읽고 공부만 하는 걸 좋아했어요. 남편과 아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 항상 우리 아이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려야만 밝은 아이라고 할 순 없잖아요. 누구나 자기 성향이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이라고 확신했답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흘러 학교에 들어간 아들은 엄청 내성적이어서 친구들과 대화도 거의 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발표 한 번을 한 적이 없답니다. 학교 선생님이 내성적인 아들에게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봤답니다. 그런데 아들은 문제가 있기는커녕 영특하고 똑똑하다는 결과만 들었어요. 아들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그렇지 별다른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더욱더 안심하고 아들이 집에서 박혀서 책 읽고 공부만 하는 걸 열심히 밀어줬습니다. 학원도 다른 아이들과 같이 들어야 하는 걸 싫어해서 개인 과외를 시켜줬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욕심이 나서 어려운 책과 문제집을 잔뜩 사다 주고 공부하라고 했어요. 아들은 군소리 없이 열심히 공부했고 지적 수준은 또래에 비해 많이 발전했답니다. 그렇게 성장한 아들은 수능 시험을 잘 보고 카이스트에 입학했습니다. 우리 승진이가 카이스트에 들어갔네. 역시 똑똑하고 잘난 내 아들이야. 엄마, 자취하면 필요한 게 많을 거예요. 준비 좀 해주세요. 당연하지. 이 엄마가 주말마다 내려가서 네 뒷바라지 제대로 해줄 거야. 맘 같아선 같이 내려가서 살고 싶은데 네가 혼자 지내는 걸 원하니 엄마가 포기해준 거다. 제가 좀 들떠서 말하면 아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그냥 쑥스러워하거나 어깨를 으쓱하고 말았습니다. 부모 앞에서도 표현을 크게 하지 않는 아이라서 종종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똑똑하게 잘 키워서 대학을 잘 보냈으니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아들은 아주 체질이 잘 맞았는지 학교에 수업이 없어도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학교에서 살다시피 했답니다. 전화를 하면 항상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으니 방해하지 말라고 해서 뿌듯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곤 했어요. 대학을 그렇게 공부로 최선을 다하며 보낸 아들은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공부를 더 해보라고 권유했는데 아들은 일단 직장을 다녀보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고 했답니다. 이런 생각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니 정말 뿌듯하기만 했네요. 아들이 혼자 살길 원한다고 해서 직장 근처에 괜찮은 오피스텔을 구해줬습니다. 직장 생활은 역시나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잘 해냈습니다. 부서가 연구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면서 돈을 버니 그만한 일이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 걱정을 시키지 않던 아들이 어느 날 벼락 같은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집에 와서 밥을 먹겠다고 해서 주말에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해놓고 기다렸어요. 이윽고 아들은 혼자가 아닌 둘이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떡하고 벌리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자체가 놀랍기도 하지만 여자친구라는 애가 아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노랑머리로 탈색한 데다 옷차림은 민소매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몸 여기저기에 문신도 보였답니다. 승진아, 이 아가씨 누구야? 엄마 아빠 제 애인이에요. 자기야,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해.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아가씨가 많이 더우신가 봐. 옷을 거의 안 입고 왔네. 어머님 이거 패션이에요. 요즘 다들 이렇게 입고 다녀요. 그래요. 예쁘네. 그 어깨랑 허벅지에 있는 그림은 문신인가? 이거요? 진짜 예쁘죠? 섹시하고 큐티하죠? 아, 아가씨가 밝은 사람 같네. 어서 와서 앉아요. 밥 먹읍시다. 식사를 챙겨주고 나서 떠보듯이 물었습니다. 둘이 그냥 친구지? 특별한 게 있어서 집에 데리고 온 건 아니지? 승진아, 네가 애인이라고 데려오긴 했지만 엄청 막 가깝고 그런 것 같진 않아 보여. 엄마 말이 맞는 거지? 엄마, 우리 둘은 결혼하기로 결정했는데. 결혼? 아, 우리 승진이가 오늘 여러 가지로 엄마 아빠 놀래키네. 너 정말 결혼하고 싶은 거야? 애인이랑 얼마나 만났는데? 승진아, 결혼은 연애를 충분히 오래 하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 거니까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엄마,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없어. 내 애인 진숙이가 임신했어. 내 아이를 가졌단 말이야. 그 순간 저와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뒤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임신을 했다고? 승진아, 진짜야? 아니 저기 아가씨, 진숙씨, 임신이라는 게 진짜야? 아니지? 뭔가 잘못된 거지? 아이, 착오일 거야. 어머님 이거 보세요. 초음파 사진인데 우리 아기가 꽤 예쁘게 생겼어요. 남편과 저는 초음파 사진을 건네받고 진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승진아, 너 이 아가씨 만난 지 얼마나 됐니? 3개월? 아니, 뭐 기간이 중요한가요? 임신한 게 중요하지. 책임을 져야 하니 허락해 주세요. 아이고 말이야. 아이, 승진이가 우리 순진하고 공부밖에 모르던 아들이 사고를 제대로 치고 왔네. 여보, 이거 꿈 아니지? 나도 놀랐어. 여보, 이거 어쩔 도리가 없겠는데. 순진하고 공부와 일밖에 모르는 아들이 예고도 없이 이런 사고를 치니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며느리라는 애의 상태를 보니 더더욱 골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임신이라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어서 둘을 결혼시키기로 했답니다. 물론 정말 그 아가씨와 결혼시키는 게 뼈를 깎는 고통이었죠. 얼마 뒤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사돈 부부는 많이 어긋난 말씀을 하셨답니다. 우리 진숙이가 애를 가져서 시집 가는 것이니 우리 애가 제대로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대접이요? 당연히 저희 집 며느리가 되니 제대로 대우해야죠. 사돈, 그런 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안사돈은 제 말어리를 자르고 말했습니다. 우리 애한테 신혼집 명의해주세요. 그냥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임신시켜서 데려가는 건데 그 정도는 받아야겠습니다. 신혼집 명의를요? 아이, 사돈, 그건 생각을 더 해봐야겠네요. 애들이 잘 살고 그러면 나중에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니까 당장은 제 아들 명의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혼수를 사돈이 해주세요. 저흰 귀한 딸 이렇게 갑자기 시집 보낼 줄 몰랐어요. 집안 형편이 좋지도 않고 돈도 없습니다. 듣자 하니 사돈어른이 크게 사업하시고 재력도 좋다면서요. 혼수까지 저희더러 하라고요? 아이, 사돈, 그럼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몸만 보내시겠다는 건가요? 홀몸이 아니잖아요. 애기가 곧 혼수 아닙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혼수를 해주기 싫으면 애들 결혼 없는 일로 합시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애긴 어떻게 하고요? 그게 걱정이면 사돈 측에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돈 많으시니까. 책임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결혼시키기 싫으면 아기 키울 돈 주시고 버리던가요. 네?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아이, 사돈 흥분하지 마세요. 그 따님이 임신해서 화가 많이 나신 건 알겠는데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혼시키겠다는 거죠? 그럼 혼수까지 다 마련하세요. 사돈 부부는 가진 돈도 없고 억울하니 빈손으로 며느리를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돈 측에서 바라는 대로 신혼집과 혼수를 저희가 다 마련해줬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이 기쁜 표정을 짓고 결혼하는 걸 보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희 부부가 괜히 눈이 높아서 며느리를 깎아내린 시선으로 본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론 많이 예뻐해 주기로 남편과 다짐했습니다. 며느린 직업이 당연히 없었고 임신했다고 신혼집에서 먹고 자는 것만 하면서 지냈답니다. 며느라, 어서 밥 먹으러 나와라. 다 됐어요? 배고파. 그래, 그 맛있는 거 많이 했으니까 어서 나와서 밥 먹어. 냄새가 좀 역한데 어디 맛 좀 볼까요? 그 생선을 어떻게 손질했어요? 비려서 토 나올 것 같잖아요. 어머님, 임산부한테 이런 걸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야죠. 냄새가 비리니? 아닌데, 내 입에는 하나도 안 비린데. 네가 생선 먹고 싶다고 해서 수산시장에서 제일 좋은 놈으로 사서 정성껏 졸였어. 그냥 참고 먹으면 안 되겠니? 어머님, 제 속이 뒤집히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거 치워주시고 새로 좀 차려줘요. 매콤한 게 당기니까 떡볶이랑 마라탕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입가심으로 냉면도 해주시고요. 그걸 다 먹겠다고? 얘야, 그거 다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하나씩 빨리 만들면 되잖아요. 얼른 시작하세요. 재료는 충분한 것 같으니까 빨리 움직이세요. 며느리는 임신한 걸 가지고 엄청 유난을 떨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까봐 조금의 짜증도 내지 못했답니다. 자주 애들 신혼집에 가서 며느리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밥 차려주고 청소해주고 살림해주고 돌아왔는데 어느 날 아들이 늦은 밤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승진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 나 이혼하려고요. 뭐? 이혼?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소리야? 도저히 진숙이 걔랑 못 살겠어요. 게으르고 더럽고 입에 욕을 달고 사는 데다 남편인 나에게 손찌검도 함부로 해요. 그게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막대하는데 정말 질려버렸어요. 참다가 집에 온 거예요. 네 처가 손찌검을 한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결혼한 지 2달 됐는데 서로 욕하고 쌈박질이나 하면서 지내는 거야? 엄마, 내가 일방적으로 맞고 당해온 거예요. 난 피해자라고요. 아무튼 도저히 진숙이랑 못 살겠어요. 걔도 저랑 이혼하자고 난리치고 있으니까 빨리 헤어지는 게 낫겠어요. 승진아, 너 지금 감정적이야. 흥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보자. 아무리 네 처가 잘못을 했어도 무조건 집을 나와서 이혼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니?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아들이 불량해 보이는 며느리를 임신시키고 결혼해서 2달 만에 헤어지겠다고 하니 남편과 저는 환장하겠더군요. 저는 아들을 앉혀놓고 자세히 며느리에 대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지나치게 진상을 부린 건 인정하겠는데 그렇다고 이혼을 결정했다는 건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승진아, 네 처가 지금 임신 중이라서 행동이 거칠어지거나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어. 소나기처럼 지나가는 거라 생각하고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 엄마, 감정 기복이 있는 게 아니라 진숙인 그냥 사이코야. 자고 있는 내 얼굴을 사정없이 때리기까지 했다니까? 그런 짓도 했어? 아우, 이거 참 큰일이네. 그래도 이혼은 아니고 대화와 상담으로 해결해야지. 승진아,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해서 결혼시켜줬잖아. 너도 가장이니 책임질 줄 알아야지. 엄마, 나 걔가 임신해서 결혼한 거지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혼할래. 애는 걔가 키우든 엄마가 키워주든 알아서 해. 뭐? 승진아, 너 지금 어린애처럼 구는 거 알아? 네 아이를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 정말 큰 문제야. 결혼한 가장 입에서 어떻게 그따위 말을 뱉을 수가 있냐? 몰라. 엄마, 나 이혼할래. 무조건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아들이 그동안 책임감 있게 공부를 잘 해왔고 대학과 직장까지 알아서 잘 버텨오는 걸 보고 결혼 생활도 잘 해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2달 만에 이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이 극구 말리며 아들 부부를 화해시키고 상담도 받게 하려고 시도하려 했는데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연락도 끊어버리고 사라졌답니다. 며느리 역시 신혼집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인터폰으로 대화를 나눠봤는데 며느리도 이혼을 결정했으니 그런 줄 알라며 자기를 보러 올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 아들이랑 못 살아요. 우리 애기가 저런 놈 밑에서 자라면 쓰레기가 되어버릴 거라고요.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얘 세아가, 두 사람 모두 흥분 상태야. 제발 이성 좀 찾고 상담을 받든 뭐든 해보자. 무조건 헤어지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아니요, 어머님의 저 고리타분한 아들 때문에 반품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잡아먹을 것 같이 눈에 불을 켜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돈 부부를 찾아가서 같이 말려보자고 했더니 두 사람은 남일처럼 곧 화해하고 잘 지낼 테니 기다려보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만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에 빠져서 지냈습니다. 보름의 시간 동안 아들은 직장도 안 나가고 어딘가에서 숨어 지내다가 나타났어요. 아이, 승진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회사에도 연락했더니 무단결근했다던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요. 대학원에 들어가려고요. 미국에 가서 시야 좀 넓히고 공부 좀 더 많이 하고 돌아올게요. 뭐야? 그럼 며느리랑은 어쩌려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진숙이가 위자료로 신혼집을 달라잖아요. 거기 혼수도 엄마가 해주신 건데 다 갚겠다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이혼은 소송으로 할 계획이에요. 너 정말 네 아이를 가진 아내랑 헤어지겠다는 거냐? 내년에 네 자식이 태어나는데 미국에 가겠다는 거니? 엄마, 이미 다 결정된 일이에요. 엄마는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 모른 척하고 있니? 내가 널 너무 공부만 시켰나 보다. 공부 말고는 모든 게 서툴구나. 그런 게 아니라 집사람한테 문제가 있어서 이혼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아들은 그렇게 계속 자신을 변호했지만 아들에게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크게 느껴졌답니다. 대기업 회사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걱정을 내려놨는데 아들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키운 것 같아서 절 많이 원망했답니다. 그렇게 아들은 말도 없이 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버리고 가버렸으니 저의 마음은 정말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대화를 해보려고 찾아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라, 세아가, 문 좀 열어주렴. 우리 할 대화가 많지 않니? 어서 문 좀 열어보렴. 싫어요. 이미 이혼하기로 했으니 남남이나 다름없잖아요. 저도 어머님 아들이랑 2달 살면서 오만정이 떨어져서 절대로 화해할 생각 없습니다. 이혼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돌아가세요. 아이, 세아가, 너희 둘 다 왜 그러니? 그러지 말고 일단 문 좀 열어봐라. 얼굴을 봐야 대화가 될 거 아니야. 싫은데요. 저희 아파트 제 명의로 돌려주시고 양육비 20년치 다 주시면 문 열어드릴게요. 뭐야? 너 혼자 아이를 키울 생각이냐? 정말 왜 그러니? 내 아들은 내가 설득할 테니 일단 문 좀 열어봐.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참 동안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번이고 며느리와 접촉하려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사돈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사돈 부부 집에는 아무도 없는지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말이 없었습니다. 제 연락을 다들 피해서 답답할 지경이었죠. 아들이 뒷감당을 책임지지 않고 미국으로 떠난 것이 화가 났습니다. 물론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 같은 일이 생긴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대화할 준비가 되면 며느리가 찾아오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날짜를 계산해보니 며느리가 손주를 낳았을 시기인 것 같아서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출산한 며느리가 전화를 받으며 아기 목소리를 들려주더군요. 세아가, 아이 낳았구나. 애기 울음소리 들린다. 축하해.
네, 어머님, 아들 낳았어요. 건강하고 잘생긴 녀석이죠. 어머님, 승진 씨가 이혼 도장을 안 찍어주네요. 소송으로 가겠답니다. 신혼집을 저한테 못 주겠다네요. 어머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신혼집? 거기 살림살이도 모두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잖아. 위자료로 그 많은 걸 받을 생각 말고 두 사람 화해하고 그 집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요. 저도 승진 씨도 똑같이 싫어요. 그이가 집 나가서 미국까지 도피한 거 보면 모르시겠어요? 저랑 살고 싶은 마음이 쥐꼬리만큼도 없는 거라고요. 우리 아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지 생각은 해봤니? 너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부부가 서로를 존중해줘야 하는데 손찌검을 그렇게 심하게 했으니 승진이도 상처가 심한 거라고. 마치 저한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저한테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승진 씨가 성격이 이상한 거라고요. 아무튼 저희 둘은 상극이라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어머님, 위자료 빨리 좀 넘겨주시죠. 그래야 승진 씨가 자유의 몸이 돼서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재혼도 하죠. 세아가, 정말 그 방법밖에 없는 거냐? 네, 다른 방법 따윈 없습니다. 신혼집을 넘겨주시던지 집값만큼 위자료로 7억만 주세요. 애기랑 같이 지낼 집은 있어야 하잖아요. 어머님 손자니까 아끼지 말고 주세요. 그건 차차 이야기하자. 그 전에 우리 손자 보고 싶구나. 거기 어느 병원이니? 몰라도 돼요. 아무리 그래도 아기는 보여줘야지. 내가 지금 갈 테니 병원 좀 알려줘라. 싫다니까요. 전 원하는 걸 받아야 아기 보여줄 겁니다. 전화 이만 끊겠습니다. 며느리는 아기를 낳고 병원도 알려주지 않았고 산후조리원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손자 얼굴은 보여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제 아들과 갈등이 있었고 이혼 위기에 처했다고 저희가 마련해준 신혼집에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것이 기가 막혔습니다. 여하튼 손자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며느리가 만나줄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이런 상황에 속 편하게 미국에 가서 대학원에 다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상황을 전했더니 학기가 끝나면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이혼하고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애들이 이혼하는 것은 분명해진 것이라 생각해서 손자에 대한 양육권에 관심을 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금방 헤어지게 되었어도 손자가 생겼으니 저희 가정에 데려와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게 더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확신을 했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출산 후 몇 달이 지나도록 손자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라, 진수가, 내 손자 보려고 몇 번이나 찾아왔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너무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위자료부터 지급해 주시죠. 그럼 실컷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애 가지고 장사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 집은 내가 해준 집이야. 내 아들 명의의 집이라고. 당장 문 열어. 갑질을 하시겠다? 어머님, 그래도 전 이 싸움에서 이길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걸 얻고 이혼할 테니 조용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왜 안 주세요? 제 계좌번호 아시면 빨리 밀린 양육비부터 입금해 주세요. 너는 돈 말곤 할 말이 없냐? 어서 문 열어. 얼굴 보고 대화하자. 내 손자 품에 안아보게 해달라고. 어서 문 열어. 돈이 먼저입니다, 어머님. 저를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절 이렇게 만든 건 승진 씨니까요. 어머님 아들한테 학을 뗐으니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더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아휴, 정말 답답하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 그래, 다음에 다시 아들이랑 찾아오마. 결국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손자가 태어난 지 1년이나 됐죠. 아들은 미국에서 공부한다고 몇 번이고 한국에 오는 걸 미뤘다가 그제야 잠시 돌아왔답니다. 엄마, 진숙이가 문을 안 열어준다고? 그래, 답답해 죽겠다. 여태껏 손자 얼굴 한 번도 못 봤어.
그 여자 웃기네. 돈 받아내려고 이딴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엄마, 그 여자 내가 확실하게 혼내줄게. 승진이 너나 잘해라. 제대로 일도 해결 안 하고 미국에 가버리면 이 엄마 아빠는 어떡하라는 거냐? 걱정거리 안겨주고 가서 편히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잤다고? 미안해요. 내가 일단 먼저 만나볼게요. 소송으로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소장을 받지 않았대요. 진짜 제대로 돌아버린 여자예요. 제가 먼저 만나서 확실하게 이혼부터 할게요. 아들은 며느리를 둘이 만나겠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거부했답니다. 집 명의를 며느리로 해주면 그때 도장을 찍겠다고 했다네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아들과 남편을 데리고 신혼집 앞으로 갔어요. 열쇠 수링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인터폰으로 경고했습니다. 며느라, 문 좀 열어줘라. 이혼이고 뭐고 일단 얼굴 보고 해야 할 거 아니냐? 언제까지 피하기만 할래?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그리고 애기도 컨디션이 별로예요.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댁 식구들 만나야죠. 그렇게 거절하길래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열쇠공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신혼집이 아들 명의인 걸 보여주고 불법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줬죠. 10분 만에 도어락을 뜯어내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사돈 부부가 나와서 저희 식구가 들어오지 못하게 신발장 앞에서 가로막더군요.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쳐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아이 사돈, 1년 넘게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안에서 뭐하고 계셨어요? 아예 여기에 와서 사돈 부부도 살림 차린 겁니까? 비키세요. 여긴 제 아들 명의의 집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우리 딸이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때를 잘 맞춰서 오셔야지. 이렇게 약속 없이 들어오면 곤란합니다. 약속을 안 해주는데 어떡하라는 겁니까? 사돈 두 분이 여기에 있었으면 진숙이를 설득해서 지금 벌어지는 일을 잘 해결해야지. 똑같이 문을 걸어 잠그고 손자 얼굴 안 보여주고 버티는 겁니까? 정말 식구들이 다 똑같으시군요. 아무튼 비키세요. 사돈 부부는 끝까지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아들과 남편이 두 사람을 밀어냈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저도 뒤를 따라 들어갔답니다. 이윽고 집안 꼴을 봤는데 사돈 부부는 아예 거기 붙어서 살고 있더군요. 짐을 다 가져와서 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야, 진수가, 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나랑 헤어지기로 했어도 우리 부모님을 문전박대하면 안 되지? 뭐야, 지금 입을 뒤집어 쓰고 사람 무시하겠다는 거야? 당장 내려와! 아, 짜증나. 니들 가족이 왜 갑자기 쳐들어오고 난리치는 거야? 몰라서 묻냐? 야, 빨리 내 아들 보여줘. 어딨어? 며느린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이불 안에 손자가 있을까봐 남편과 아들이 급하게 이불을 벗겨냈답니다. 며느리는 얼마나 잘 처먹고 지냈는지 살이 뒤룩뒤룩 쪄서 알아보기 힘들더군요. 예, 우리 손자, 애는 어딨니? 다른 방에도 없던데 도대체 어디에 숨긴 거야? 어머님, 내 아들은 지금 병원에 있어요. 내 사촌동생이 데리고 갔어요. 뭐? 그럼 아기가 아프다는 거야? 어디가 얼마나? 크게 아픈 건 아니에요. 그래도 병원은 가봐야 해서 사촌동생이 데리고 나갔어요. 넌 엄마 아니냐? 그런 일을 왜 사촌한테 시켜? 어느 병원인지 앞장서라.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겠으니까. 아니, 어머님, 무섭게 협박하고 그러세요. 저 지금 살 떨리는 거 보이세요? 그만하고 나가시죠. 애기 데리고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린 여기서 안 나갈 거다. 내 아들 집이고 충분히 있어도 될 자격이 있다. 손자 오기 전에 너희들 부부 사이를 빨리 해결하자. 이혼할 마음 변하지 않은 거겠지? 벌써 별거한 지 1년하고 9개월이 지났어요. 승진 씨 눈빛을 보세요. 저랑 다시 살고 싶은 사람의 눈빛인지. 이미 저희들은 끝난 사이예요. 에휴. 근데 왜 이혼 소장을 안 받고 버틴 거냐? 위자료 크게 받고 싶어서? 이 아파트를 가지고 싶어서? 네. 억울하잖아요, 어머님.
난 임신해서 승진 씨랑 결혼을 한 거예요.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고 남편 없이 애를 낳았으니 억울해서라도 위자료 많이 받아내야겠어요. 며느리가 불만을 토로하자 아들이 나섰습니다. 이 여자야,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기억 못하는 거야? 한 침대에서 못 자게 거실로 쫓아내더니 새벽에 잠든 나를 이유 없이 발로 밟고 난리친 거 기억 안 나? 그리고 내가 밤새워 만든 회사 연구 문서를 나 잘 때 삭제해버린 거 까먹었니? 그것 말고 한 97가지가 더 있어. 당신이 날 열받고 질리게 해서 이 집을 나가버리게 한 이유가 말이야. 내가 임신 중이라 호르몬과 스트레스가 제멋대로 해서 그런 행동한 거라고 했잖아. 그걸 못 참고 이혼하자고 나간 당신이 잘못이야. 난 잘못한 거 없어. 아주 가관이네 이 여자. 위자료든 뭐든 법원에서 해결하자고. 난 우리 부모님이 사주신 이 아파트 위자료로 턱 내주지 못해. 그리고 당신 꼴 보니 아들을 제대로 키우기나 하겠어? 아들 양육권도 내가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남자가 웃기네. 당신이 나 임신하는 동안 뭘 해줬다고 양육권을 탐내. 꼴랑 2달 살고 도망갔으면서 어디서 아들을 제대로 키우느니 마느니 막말을 해? 자격도 없으면서 괜히 떠들지 마. 며느리와 아들은 계속 말다툼을 했고 저와 남편도 사돈 부부와 좋지 않은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저희는 손자가 이런 식구들 밑에서 크게 할 수 없어서 무조건 양육권을 받아내기로 결심했답니다. 사돈 쪽에서 뭐라 하든 일단 법정 가서 판결을 받아보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 동안 아들 신혼집에서 양가 식구가 밤을 보냈어요. 저희 세 식구가 떠날 줄 알았나 본데 절대로 손자를 보기 전에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손자애가 안 왔어. 어디가 얼마나 아픈 거고 입원을 한 건지 확실히 말해줘야겠다. 진수가, 애가 어디가 아픈 거냐? 아, 귀찮게 구시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일부러 사촌 동생한테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제 아들이 오면 훔쳐갈 것 같아서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훔쳐가다니? 우리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니? 현관문을 듣고 들어온 사람들이니 충분해 보이는데요. 1년 넘게 문전박대한 게 누군데? 네가 한 번이라도 날 시어머니 취급이나 했니? 네 집 개가 와도 그렇게 문전박대하진 않을 거다. 아무튼 다들 나가세요. 재판 이혼을 하든 합의 이혼을 하든 일단 제가 안정을 좀 취해야겠으니 나가달라고요. 아니, 절대 못 나간다. 네가 이 집에서 끝까지 버틸 생각인가 본데 절대 네 생각대로 안 될 거다. 어머님, 제가 억울한 결혼을 해서 그래요. 애도 남편 없이 낳아서 억울하다고요. 뭔가 보상을 받고 싶어서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손자를 우리가 키우게 해주면 이 집 넘겨주마. 남편과 아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저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집 식구들이 손자를 키우게 두느니 그냥 원하는 걸 넘겨주고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게 100번 나은 결정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손자를 데리고 오라고 경고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 부부는 제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억지로 웃음을 참는 것이 보였답니다. 며느리가 사촌 동생에게 연락하러 가더니 하루만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제 아들이 병원에서 하루 더 있다가 나온대요. 내일 다 낫는 거 보고 온다고 하니까 내일 저녁 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좋다. 그럼 손자를 우리가 키우기로 하고 두 사람은 이혼해라. 이혼장은 가지고 있냐? 아들이 주머니에서 이혼장을 여러 장 꺼냈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어요. 아니, 엄마, 근데 진짜 이 신혼집 줄 거예요? 재판으로 끌고 가서 최소한의 위자료 주고 양육권 받아오면 되잖아요. 아, 복잡해. 진흙탕 싸움 될 거라고. 이 사람들이 쉽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냐? 바라는 걸 줘버리고 끝내는 게 마음 편할 거다. 여보, 당신도 내 생각에 동의하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자고 하더군요. 다시 하루를 불편하게 애들 신혼집에서 보냈습니다. 다음날 저녁 때까지 기다리는데 목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윽고 며느리의 사촌 동생이 아이를 안고 들어오더군요. 처음으로 손자를 만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손자를 이제야 보다니. 어머님, 감동하셨나 봐요.
아무튼 잘 보시고 데려가세요. 아파트는 남겨두고요. 손자를 안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 아들의 자식을 안는 기분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쌍판 남의 아기를 안는 기분이었죠. 잠깐. 근데 돌이 지난 애가 왜 이렇게 작니? 가만히 있어봐. 걸음마도 못할 정도로 약한 것 같은데? 얼굴도 내 아들을 하나도 닮지 않았어. 어머님, 애기들은 원래 다 똑같이 생겼어요. 부모 닮은 걸 보시려면 훗날 커서나 확인하세요. 그리고 제 애기가 미숙아로 태어났고 12개월 아이들 중 걸음마 못하는 아기들은 많아요. 겨우 1년 살았는데 뭐가 있겠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근데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니? 그걸 하나하나 따지겠다는 거예요? 어머님, 어서 이혼장 꺼내고 집문서 꺼내세요. 정리하자고요. 잠깐, 너 우리 손자 네 호적에 올렸겠지? 호적 등본 좀 보자. 네? 호적 등본이요? 태어난 지 1년이나 됐는데 아직 호적에 올리지 않았을 리가 없잖아. 네가 문전박대를 해서 그거에 대해 물어볼 기회가 없었잖아. 우리 애기 호적은 아직 안 올렸어요. 저도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깜빡 잊었어요. 뭐야? 그걸 지금 나더러 믿으라는 거니? 네 사촌동생이 아기를 병원에 데려갔었다고 했잖아. 출생신고 안 된 애가 어떻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을까? 어머님, 지금 그게 중요해요? 그냥 호적에 올려서 키우면 되잖아요. 엄청 중요한 문제야. 너 산부인과 기록 좀 보여줘라. 출산한 증명서 가지고 와라. 아니다. 같이 산부인과도 가고 산후조리원도 가서 확인해보자. 뭘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기 낳았다는 증거. 너 애초에 임신한 적 없었지? 임신 중에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배가 나온 걸 본 적이 없었고, 아기가 출산했다고 한 뒤로 1년 동안 보여주지 않았어. 설마 없는 아기가 태어났다고 거짓말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네 행동 보니 사기를 친 것 같구나. 뭐라고요? 이봐요, 어머님. 이 아긴 제가 낳은 제 아들이에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안아봐라. 엄마가 됐으니 어떻게 안아주는지 봐야겠구나. 그리고 모유 주는 것도 보자. 모유요? 어머님, 전 몸이 약해서 모유가 안 나와요. 그냥 따지지 좀 말고 아기 데려가세요. 원하는 대로 아기 준다고요. 집문서랑 이혼장 꺼내서 정리하자고요. 얘가 많이 어설프네. 아기를 호적에 올리지 않았고 모유 주는 신용도 낼 줄 모르고 아기를 안을 생각도 안 하네. 또 사돈 부부는 손자가 왔는데 창밖에 먼 산만 보시나? 그리고 사촌 동생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내 아들보다 한참 나이가 많을 것 같아.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쟤한테 돈 받고 심부름이라도 하는 사람인가요? 이 아기 어디서 데리고 왔죠? 정말 어설퍼서 속아주기 힘들었습니다. 남자에게 당장 불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아저씨, 아기 어디서 데리고 온 거죠? 네, 그게 그러니까 저는 돈 받고 심부름하는 분이군요. 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아기를 데리고 오면 그만이라고요. 제 임무 끝났으니 그만 가보겠습니다. 어설픈 심부름꾼은 확실하게 제 손자가 아니라는 걸 일러주고 나갔습니다. 진수가 빨리 말해봐라. 이 아기 어디서 데려온 거야? 아, 재수 온 붙었네. 그 애기 내 친구 아들이에요. 뭐? 친구 아들? 너 지금 아기 가지고 장난치니? 왜 임신했다고 사기를 친 거야? 아, 몰라요. 우울증. 그래, 우울증 때문에 그랬어요. 애기는 제 친구가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임시로 맡겨졌다고요. 어쨌든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도장 찍고 헤어지면 되잖아요. 이제는 이 아파트까지는 바라지 않을 테니까 한 1억만 챙겨주세요. 하, 이것 봐라. 버려질 아이를 우리한테 넘기고 사기치려고 했단 소리네. 게다가 꼬리 밟히고도 위자료 타령이네. 내 아들과 우리 부부한테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1년 넘게 사기극을 벌이다니 정말 기가 막히네. 어머님,
제가 조울증의 망상증 환자거든요. 정상이 아니라고요. 고소할 생각 마시고 그냥 조용히 끝냅시다. 내가 위자료 포기할 테니 그냥 서로 공평하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끝내자고요. 에이, 젠장할. 아파트 못 받고 끝나네.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쳐들어오는 바람에 망해버렸어. 아우씨. 이 철면피 봐라. 사기 실패하니까 난리치는 꼴 좀 봐라. 너 아주 대단한 애구나. 조울증의 망상증 환자? 그런 드립하면서 넘어가시겠다? 하, 안 되겠네. 네 머리통 정상으로 만들어줘야겠다. 얼마나 무서운 짓을 저질렀는지 확실하게 보여줘야겠어. 여보, 승진아. 오늘 이 집에 있는 저 사기꾼들 제대로 잡아 족쳐야 한다. 도망 못 가게 잡고 사기로 고소해버리자고. 자, 하나씩 잡아 족쳐버리자. 저는 도망가려는 며느리의 다리 하나를 잡아당겼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찍으며 넘어진 며느리를 뒤로 질질 끌었어요. 그리고 발바닥으로 뒤통수를 후려 갈겨줬답니다. 이 썩은 사기꾼아. 이런 어설픈 방식으로 사기를 쳐먹냐? 이게 끝까지 통할 줄 알았어? 아이씨, 아파트만 받으면 바로 튀려고 했어요. 참 단순한 기집애네. 그럼 네 부모도 같이 튀려고 했어? 이거 나야. 다 끝났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피해준 게 없으니까 사기는 아니잖아요. 얘가 뭘 모르네. 사기 결혼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나 보네. 게다가 물질적으로 피해를 준 게 없다니. 내 아들 신혼집에서 2년 가까이 네 세 식구가 먹고 살았잖아. 월세를 환산하면 얼마나 피해를 준지 모르겠니? 게다가 아기 가지고 사기 쳐먹으려는 걸 딱 걸렸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너랑 네 부모 끝났다. 인생 조졌다고! 제가 며느리의 다리를 잡고 발바닥으로 뒤통수를 연신 내려쳤습니다. 쿵쿵 소리가 나도록 세게 박아줬더니 곧 잠들어 버리더군요. 제 남편이 안사돈을 잡고 있었는데 어설프게 혼내고 있어서 남편을 옆으로 밀고 안사돈의 옆구리살을 양손으로 잡고 안다리를 걸어 잡아뜨렸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가 착살났나 보네. 사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가족 사기단을 혼내주는 중이지. 아줌마, 인생 참 한심하고 부끄럽게 살아왔구나. 우리 말고도 다른 집에 사기를 친 적이 있겠지? 그건 경찰서 가면 밝혀지겠지. 일단 네 딸의 옆에서 잠들게 해줄게. 자빠진 안사돈 얼굴에 발로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발바닥 자국이 면상에 확실하게 찍힐 때까지 찍어버렸죠. 곧 며느리 옆에 고이 잠들었답니다. 이어서 아들이 사돈어른을 붙잡고 어설프게 혼내주길래 이번에도 옆으로 밀어버리고 사돈어른의 낭심을 걷어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발도장을 찍어주고 상황을 끝내버렸습니다. 이것들 잠들었네. 아들, 어서 경찰에 신고해서 아기가 있던 곳으로 보내주자. 그리고 이것들이 벌인 짓 다 고발하고 형사 민사 소송 걸어서 확실하게 벌 주자고. 엄마, 나 때문에 미안해요. 내가 공부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멍청이라서 이런 일을 당했어요. 에휴, 다 벌어진 일이니 어쩌겠냐. 네 잘못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바보 같았으니 같은 거라 생각해라. 우린 이것들 제대로 벌 주고 너의 호적을 깨끗하게 지워야 해. 넌 사기 결혼 당한 거라고. 명심해라. 네, 엄마. 고마워요. 죄송하고요. 곧 경찰들이 와서 아기를 어디로 데려왔는지 며느리에게 물어 제자리로 돌려놨고 유아를 데리고 사기치려고 한 죄로 바로 며느리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식구들도 경찰서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진술했답니다. 낳지도 않은 아이가 있다고 사기를 친 것을 세세하게 일러줬죠. 공갈 사기로 세 사람은 구속되었어요. 아기를 이용한 게 가장 커서 바로 구치소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혼인 무효 소송을 해서 며느리는 없는 존재로 돌려버렸습니다. 어설픈 사기꾼 가족들은 그렇게 감옥 가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제 아들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겠다고 했어요. 대학원 과정은 포기하려고? 네, 아무래도 이 정신 상태로 가서 공부는 못할 것 같아요. 엄마, 저 좀 달라지려고요. 공부에만 빠져서 지내서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여자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고요. 하긴 네가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걱정이긴 했다. 그럼 뭐부터 하려고? 일단 소개팅부터 받으려고요. 여자도 많이 만나고 노는 법도 좀 배우려고요. 또 대인관계도 좀 넓혀보는 게 좋겠어요. 엄마가 널 너무 공부만 시켜서 이렇게 된 것 같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널 키우는 게 서툴렀나 봐. 미안하다.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엄마, 아빠, 저 하나씩 많이 경험하고 깨달아가면서 성장할게요. 아들은 이번 사건 때문에 미국에 가는 걸 포기하고 직장도 바쁘지 않고 한가한 작은 회사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아들은 많이 달라졌어요. 여자를 여럿 사귄 건 아니고 2명이 여자를 사귀었는데 첫 여자는 4개월 정도 만나다가 여러 실수로 인해 사랑이 깨져버려서 놓쳤고 두 번째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서 사랑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3년이 더 흘러서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집에 데리고 왔답니다. 승진아, 너 사고 친 건 아니지?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두 사람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잘 알아. 니들이 그동안 어떻게 만나왔는지 듣고 봤으니까. 둘이 잘 살아. 이제 엄마는 승진이 너에게 미안한 마음 털 수 있을 것 같아. 처음부터 잘 키워주지 못해 미안하다. 엄마, 도대체 사과를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미안해할 거 없으니까 그만 사과하세요. 나도 엄마 아빠한테 사과 안 할 테니까요. 그래. 그럼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랑 결혼까지 잘 지내도록 옆에서 잘 서포트해줄게. 우리 아들, 며느리 파이팅이다. 제 아들은 비로소 사랑을 배웠고 깊은 사이로 발전한 미모의 며느리와 백년가약을 맺었답니다. 이듬해 손녀딸을 낳아서 저희 부부가 매일 봐주면서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이제야 아들이 행복을 찾은 것 같아서 걱정된 가슴을 쓸어내리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